두 분이 1시간 동안 마주 앉아서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서울로 함께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열차를 같이 타고 올라오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후일담이 오늘 취재되어 있습니다. 열차로 같이 타고 갈 수 있으면 같이 갑시다 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화면을 봤는데 뭘 타고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로 왔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던 게 대통령의 마음에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 전용 열차 있으니까 차도 안 막히고 길도 미끄러운데 열차 타고 같이 편하게 가자라고 윤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사실은 조크인데 자리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리야 많죠. 대통령 전용 열차 KTX입니다. 무려 자리 많겠죠. 근데 자리 있냐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또 웃으면서 같이 가자라고 했다는 후문이고요. 함께 전용 열차를 탑승하고 1시간가량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현안과 민생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갈등 관련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차 타고 올라와서 도착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사퇴 요구한 거 관련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부분적으로. 그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거 있는지.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잘 나눴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언급은 없으셨나요? 그런 얘기를 서로 만나서 대통령님 뵙고 하지는 않죠, 서로.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는 건지.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 여자 명품백 그렇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혔고, 윤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한 셈이 됐는데, 오늘 많은 언론에서는 이 KTX를 타고 오며 나눴던 1시간 대화 속에 갈등의 문제, 갈등의 발달이었던 현안에 대한 해결책은 없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단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중재점이랄지 합의점이랄지 돌파구랄지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라는 점들이 오늘 조간신문에 분석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내려가서 두 분이 현장에서 만나기로 하는 일정이 확정될 때 올라오시는 방식과 내용 또 내는 메시지까지 이미 다 어느 조율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차라는 게 거기 당 관련자들도 있고 대통령의 참모진들도 다 동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 간의 갈등과 관련된 내용의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미 그런 상황도 다 어느 정도 상호 간에 조율된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당초부터 필요했던 것은 두 분 간에 지금 이 극단적 대립이 계속될 경우에 선거에서 공멸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봉합하는 장면이 필요했던 것이지, 현장에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갈등을 완벽하게 해소할 어떤 의견의 합치, 이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봉합의 어떤 장면이 연출은 됐지만 임시 봉합일 뿐이지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제 현장은 어쨌든 이 재해 현장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고 가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이는 어떤 민생의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하는 이 모습으로 충분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이상 갈등을 없다, 이걸 보여주는 정도의 의미로서의 일정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이 입고 온 저 점퍼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점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특검 시절 고생할 때 즐겨 입었던 그 점퍼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떤 점퍼인지 함께 보시죠.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 서천에 동행했던 그 점퍼는 최순실 특검 수사 종료 날에도 입었던 점퍼다. 정치권에서는 7년 전 한동훈 위원장과 국정농단 특검 활동 당시 고생했을 때 즐겨 입었던 옷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려 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어떤 옷을 즐겨 입었던가를 보면
글쎄 그냥 저 점퍼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날이 추웠던 탓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점퍼가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저 점퍼를 입었다. 확실히 같은 점퍼는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저 점퍼와 관련돼서 두 사람의 일화는 어떤 일화가 있었던 걸까? 두 사람의 인연과 관련된 일화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 뭐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 등의 굵직한 수사를 많이 했고 2007년 대검 중수부 부산지검 발령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변 인사들에게 출발하려는 순간 부산지검으로 성렬이 형이 같이 가자 조수석에 탔다. 속상할까 봐 같이 내려가 준 것이다 라며 그때 이런 인연이 있었군요. 중수부에서 부산지검으로 갈 때 성렬이 형이 그 동훈이 속상할까 봐 같이 조수석에 타고 동행해 줬다라는 인연도 다시 소환되고 있고요. 최순실 특검팀 수사팀장 수사팀원으로 근무했었죠. 당시 뭐 국민검사다라고 윤 대통령의 인기가 좋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후배들에게 이제 성렬이 형이랑은 같이 밥 먹으러 못 다니겠다라고 했던 일화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잠바가 저 잠바라는 겁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저는 이제 요즘 법전만 보면 이렇게 혁진형이 생각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 점퍼를 알아봤을까요? 알아봤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만의 생각인 거죠? 네,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면 저희 같은 사람은요. 옷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그 뭐에 관심이 있느냐 먹는 거에는 진심인데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 점퍼를 입으셨을까? 그냥 날 춥다라고 하니까 그냥 두툼하고 따뜻한 거 그냥 입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거거든요. 뭐 이 옷 입는데 제가 이 양복 입고 나오는데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하고 저 안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익준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자연인이라 그런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저와 비슷하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히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민방위 점퍼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 굉장히 추운 거잖아요. 서천이 바닷가고 그래가지고 되게 추워 보이긴 했어요. 그 아마 서울보다도 더 추웠을 거고 거기에다 눈 내리고 하니까 저 때 굉장히 추웠을 거고 대통령보다 한 30분인지 40분인지 먼저 내려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두툼한 뭐 패딩 같은 거 입지 않고 저런 얇은 민방위 점퍼만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전 뭘 보여준 것이었느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미안하고 송구스럽다. 이런 것들을 저 옷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난 지금 따뜻하게 입고 내려와가지고 점퍼를 갖다가 이렇게 두툼한 패딩 이렇게 그거 입고도 추운데 야 동훈이 봐라. 동훈이 쟤는 저렇게 얇은 점퍼만 입고 한 40분 나 기다리고 있었네. 그런데 또 90도로 딱 인사를 갖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어깨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기차 타고 가자 그러니까 자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잖아요. 그게 KTX의 대통령 기차에 자리를 의미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생각이 많은 사람 같아. 말 한마디를 해도 옷 하나를 입어도 다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 자리라고 하는 게 대통령님의 마음속에 제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지 뭐 KTX에 자리 있습니까? 그걸 물어봤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그 대통령은요. 완전히 다른 검사였어요. 윤석열 검사는 어떤 검사였느냐? 이른바 전국구 검사였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검사였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좌천되기 전까지는 지방근무 딱 2번밖에 없었는데 한 번은 천안이니까 천안도 한 9개월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안이 뭐 시골입니까? 천안 뭐 금방 서울까지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위치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지방으로 내려간 게 저 때 그 부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초임도 대구고 그 전까지 그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한동훈 검사 그 평검사 저 부산으로 내려보낼 때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뭐 그다음에 고향, 성남 다 찍고 중수부에 있었던 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방 근무가 어떤 건지도 알고 그다음에 이제 젊고 이제 잘 나가는 엘리트 검사가 부산 내려간다라고 하니까 좀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옆자리에 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갖다가 쓰는 그러한 그
그런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보스 기질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올라가신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그 두 사람 사이에 두 분 사이에 풀렸을 것 같다. 어제 그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예. 풀렸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도 이제 다른 분도 저 민방위 점포를 입고 있었고 한 10분, 15분 정도 이제 대기하는 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많은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스타일상 대통령이 뭐 어떤 옷을 입고 하진 않았는데 주변에서 누군가가 저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참모 중 누군가가 이거는 어떨까라고 뭐 좀 기획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조언 드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잠바 입으시죠. 어떻게 보세요, 송 변호사님? 그런데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본인은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에 변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답이 있다고 보는 게 그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무슨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정 관계에 관해서 많은 뭐 화두가 있습니다만은 수평적 당정 관계 혹은 건강한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당이 대통령실보다 위에 서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 그 패딩에 관한 해석은 마치 대통령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뭐 잘 보여야 되는 그래서 어떤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살이 붙여져서 저는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그렇군요. 같고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 패딩을 봤을 때 옛날 생각이 나긴 났겠죠. 그때 그 특검 수사할 때 굉장히 다들 밤잠도 못 자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은 났을 겁니다. 그렇군요. 성렬형이랑 이제 밥 못 먹겠다라고 했었던 두 사람만의 일화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떠올렸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자, 이번엔 이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두 사람의 갈등 봉합을 보고 이른바 기획설 내지는 약속대론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이거 약속대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